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를 변주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것이 가장 대중적이다. 원초적 본능은 그 아성에 걸맞게 도입에서부터 보는 이를 강렬하게 영화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섹스와 살인이 동시에 나오죠. 제가 이 도입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육감적인 몸매의 여성으로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여느 영화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본편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영화에서 섹스와 살인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섹스와 기다란 형태의 얼음칼을 남성의 몸에 꽂아 넣는 행위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원초적 본능 파버리기 지금 시작합니다. Did you kill Mr. Boz, Miss Trammell? I didn't kill him. So we got 31 stab wounds. What was it? Ice pick. I'd like to speak to Miss Catherine Trammell, please. Is she a suspect? 원초적 본능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이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속옷을 입지 않은 샤론 스톤의 그 아슬아슬한 다리의 움직임이 가장 강렬하게 시각을 사로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녀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시퀀스 자체가, 그러니까 캐서린이 경찰들에게 취조를 받는 장면 전체가 대단했습니다. 시퀀스가 통으로 관능적이었어요. 카메라 무빙, 오가는 시선, 샤론 스톤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까지. 마치 핑퐁 게임을 하는 것처럼 팽팽한 듯 보이지만 실은 이 장면 속 여섯 남자는 캐서린에게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말이죠. 게다가 그녀는 솔선수범해서 잠자리에 대한 적나라한 발언을 하며 좌중을 뜨악하게 만들죠. 영화의 초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살인 현장에 도착한 남자 형사들은 여성을 육체화하는 농담을 합니다. 이 집에 드나드는 가정부가 있었대. 그녀가 용의자군. 110kg라는데? 그럼 아니겠군 낄낄낄.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언사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남성들이 캐서린이 먼저로 선수를 딱 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의 남주 니 커렛만이 어떻게든 그녀에게 지지 않으려고 앙앙대죠. 자, 이 지점에서 잠시 시대적 맥락을 짚어봅시다. 원초적 본능은 90년대 초반 영화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여전히 생활과 문화 속에 만연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캐서린은 당시의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완전히 배반적인 캐릭터죠. 닉은 그게 싫은 거예요. 좀 더 거시적으로 말하면 남성이 여성을 주도해야 된다고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 사상에 매몰된 남자가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 중심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오는 것이 싫고 두려운 겁니다. 캐서린과 대척점에 있던 여성 캐릭터 베스 가너는 어땠습니까? 닉의 옛 연인, 아니면 어쩌면 단순히 섹스 파트너였을지도 모를 그녀는 닉에게 나는 아직도 당신이 그립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닉이 어느 바에서 육체적 관계를 원한다는 듯이 나가자고 하니 바로 수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닉에게 여성은 이렇게 순종적이고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캐서린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런 닉의 의식이 비유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닐슨 형사가 살해당했다는 전화를 받던 밤, 자고 있던 그의 뒤로 브라운관 TV에서는 크리처물이 상영되고 있죠. 괴물이 한 여성을 막 쫓아오고 여성은 울며불며 달아납니다. 닉은 저 압도적인 힘을 갖는 괴물이 자신, 도망치는 여성이 캐서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국 그는 캐서린의 예측대로 담배를 피게 되었고 3개월이나 끊었던 술도 마시게 되죠. 남성이 여성보다는 위라는 우월감을 어딘가에서는 인정받아야 이게 해소가 될 텐데 그는 공연한 옛 여인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과시적인 방식으로 거의 폭압에 가까운 섹스를 하면서 말이죠. 이 섹스씬의 미장센을 잘 보면 그녀의 집 맞은편 건물에서 댄스 교습을 하는 듯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영화는 일부러 그들이 보이게 찍은 거예요. 왜냐? 그쪽에서도 이곳이 보인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게 해야 되니까. 닉은 커튼도 치지 않은 채 거대한 통유리 앞에서 밖의 사람들이 보던 말던, 아니 어쩌면 보란듯이 박사에게 일방적인 섹스를 가합니다. 캐서린과의 게임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How's it feel to kill someone? You tell me. You're in over your head. She seduces people. She manipulates people. She's evil. 사실 원초적 본능을 스릴러 장르의 관점에서 본다면 스토리상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비견한 예로 동료 형사 거스가 호텔에 자기 혼자 올라가게 되면서 봉변을 당했을 때, 뒤늦게 이게 캐서린 소설의 내용인 것을 깨닫고는 닉이 뒤따라갔지만 이미 사태는 일단락되어 있었죠. 자, 만약에 거스가 저 혼자 올라가도 돼요 라고 했을 때 닉이 아니다 같이 가자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살았겠죠. 말인즉슨 영화에서 캐서린은 어떤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단순히 심리학을 전공했다 수준이 아니라 살인의 증거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행방도 묘연하고 속도 잘 모르겠고 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보이죠. 경찰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갈 때마다 늘 어떤 미지의 공간으로 가듯 해안도로를 쫙 따라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한 거죠.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캐서린 주변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여자 2명이 있습니다. 록시 그리고 하젤 돕킨스. 록시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면도날로 남동생들을 그었죠. 돕킨스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어느 날 가족을 몰살합니다. 남자 형사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먼저 록시, 어릴 때 남자 형제들이 사랑을 더 받으니까 그게 싫어서 그랬겠지. 다음은 하젤 돕킨스. 행복하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주부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처해 있는 어떤 차별, 억압에 대해서 남성들은 무지한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딥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주변부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원초적 본능은 이야기가 허술한 게 아니라 캐서린이 초월적 존재로 묘사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캐서린은 단순히 한 명의 여성이 아니라 새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우먼 파워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녀가 그런 어마무시한 힘이 있고 그것으로 남성들을 압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인 거죠.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장면이 바로 섹스와 살인 행위일 텐데요. 캐서린과 닉의 정사 장면을 보면 서로가 서로의 위로 올라가면서 마치 이 섹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발 더 적나라하게 밀고 나가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여성 상위에 체위를 하죠. 자신이 섹스를 주도하는 겁니다. 게다가 살인 도구는 기다란 얼음 송곳. 이것으로 남성의 몸을 꿰뚫는 건 사실상 페니스 삽입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캐서린은 남성성이 있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녀는 여성과도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본능은 단순히 야한 영화, 샤론 스톤의 쩌는 노출 정도로 치부될 영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 현상적, 프로이트적 측면들을 스릴러라는 굉장히 대중적인 장르에 잘 녹여낸 수작인 거죠. 지금까지 원초적 본능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